자, 이 문제는 설명드릴 내용이 좀 많습니다. 단순히 뭐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해서 문제 풀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매크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매크로란 것은 그냥 프로그램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서브, 매크로 1 되어 있고, 엔드 서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서브하고 엔드 서브까지가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다음 포문, 그리고 넥스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포 넥스트 문이 나와 있죠. 자, 이것을 제어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어문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액티브 셀, 그 다음 뭐 셀렉션, 뭐 액티브 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이게 프로그램의 이제 하나 각각의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문제 푸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다음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제어문의 정의와 그리고 제어문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어문이란 것은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명령문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요. 자, 이거 외에 필요에 의해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꾸는 명령문을 우리는 제어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시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어문에 대해서 만일 전혀 내용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어문에 대해서 잘 모르죠. 만일 제어문을 모른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방식으로만 풀이를 한다라면은 아래와 같이 이처럼 풀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1에서 100까지 이제 합을 구하는데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명령문 보시면은 카운트에다가 플러스 1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카운트 플러스 1. 일단 카운트라는 변수는요, 만들어지게 되면은 최초의 값이 0입니다. 기본적으로 0이 입력이 돼요. 그래서 우변에 있는 값을 먼저 계산을 해서 좌변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0에다가 1을 더하기 때문에 1이 되죠. 자, 우변의 값을 좌변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 카운트는 1이 됩니다. 자, 그 값이 여기 다시 우변에 저장이 되고요. 3이 되고요. 자, 3 플러스 3, 6이 되고요. 6 플러스 4, 10이 됩니다. 10 플러스 5, 15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면은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효과적인 방식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1에서 100까지 합은 뭐 어떻게든 만들겠지만은 만까지 합이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구하시겠습니까? 물론 복사해서 만들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면 실수해서 틀릴 수도 있고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문을 수행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근데 이것은 올바른 코딩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for next 문이라는 제어문을 이용을 하면 돼요. 자, 이 for next 문은요, 횟수를 정해서 그 횟수만큼 명령문을 계속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우리가 명령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바뀌지 않는 내용이 있고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다. 규칙을 잘 찾아보세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좌변은 카운트라는 변수가 그대로 고정이 되고요. 자, 우변에서 카운트 그대로 고정되죠. 자, 플러스도 그대로 고정이 되고, 다만 1, 2, 3, 4, 5 뒤에 있는 숫자들. 자, 이게 일식 플러스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규칙을 가지고 for next 문을 이용하게 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 한번 보고요. 실습을 뒤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결과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100개의 명령문을 단 3줄의 코딩으로 해서 동일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for로 열어야 되고 next로 닫습니다. 열고 닫고 그 다음 포문 옆에 보시면은 index 1, 2, 100, 스텝 1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인덱스는요, 아래쪽에 잘 보시면은 명령문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갔는데 숫자 대신에 인덱스라는 것이 들어갔죠. 인덱스 변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이 1에서 100까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변수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변수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반복하는 변수는요, 1에서 100까지 얼마씩 증가가 되는 겁니까? 1씩 증가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요, 인덱스라는 변수 값을 최초에는 1값을 주고 그 다음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100까지
값을 주고요. 그 반복하는 횟수만큼 이 명령문이 수행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명령문이 수행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인덱스에 1값이 들어가줘요. 그리고 count라는 변수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은 1이 들어가 있겠죠. 1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을 또 반복을 하죠. 반복을 하면은 인덱스가 1에서 1 증가되기 때문에 2가 됩니다. 그럼 2가 되고요. 카운터는 이전에 1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1 더하기 2가 되고 3이 됩니다. 3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100번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카운트하게 되면 결과를 보일 수가 있죠. 자,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비주얼 베이직 실행하시고요. 일단 프로시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모듈이 필요하겠습니다. 모듈을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볼게요. 자, 서브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을. 자, 엔터 입력하게 되면 자동 입력이 되죠. 자, 들여쓰기를 해서 좀 더 눈으로 이제 문법을 좀 구분하기 쉽도록 들여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nt equal count 플러스 1. 자, 그리고 메시지 박스 count 하게 되면은 자, 현재 count의 값을 바로 화면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이라는 값이 나타나는 거죠.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명령문은요, 항상 오른쪽에 우변의 값을 먼저 계산을 하고 좌변에다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동호가 있을 때. 카운트가 기본적으로 0값을 가지고요. 1을 더하게 되면은 카운트에 1이 되고 1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100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일단 10까지 합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55까지,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하면 55가 맞죠. 자, 이것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명령문이 되는 거고요. for next 문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령문이 이제 반복해서 수행이 되는데 1은 아니죠. 1은 아니고 index라는 변수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자세한 입력 방식은 모르셔도 됩니다.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직접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for 그리고 끝나는 부분이 next가 끝나고요. 첫 번째는 이제 index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index가 1부터 2 어디까지입니까? 100까지 반복을 하는데 얼마만큼 증가가 되는 겁니까? 스텝 1씩 증가가 된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반복할 겁니까? 자, 이 명령문을 반복을 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명령이 닫히는 부분을 next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안쪽을 들여쓰기 한번 해볼게요. 좀 보기 쉬우시죠? 자,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5050이라고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에서 1000까지 한번 합을 구해볼게요. 자, 만까지 한번 구해볼까요? 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합계는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명령을 입력을 했는데요. 자, 수행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디버그에 가시면은 한 단계 코드 실행이라는 F8번이 있습니다. F8번 한번 눌러볼게요. 자, 노란색 잘 보십시오. 노란색이 명령이 수행되는 순서가 되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 번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반복문이죠. 제어문 중에서 반복할 수 있는 제어문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실행되고요. 넥스트로 갔다가 메시지 박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올라갔다가 이 명령문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넥스트 수행, 넥스트 수행, 넥스트 수행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마다 수행될 때마다 인덱스의 값은 계속 지금과 같이 숫자가 바뀌어야 돼요. 처음에는 1로 시작을 했지만은 자, 보세요. F8번은 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인덱스의 값은 계속 증가가 됩니다. 5, 15, 16, 17, 18 지금 제가 F8번은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한 단계씩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마다 카운트의 값도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00가지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for next 문의 형식 말씀을 드릴게요. 자, for로 열고 next로 닫습니다. 실행할 명령문은 여기 사이에다가 두시면 되고요. 반복 변수 하나 입력해 주시고 시작값, 자, 등호에서 시작값, 그 다음 to 해서 최종값, 그리고 step 해서 증가값 주시면 됩니다. 증가값을 2로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초에는 1이지만은 그 다음 3이 되고 5가 되고 7이 되고 이런 식으로 홀수의 합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인덱스의 값을 2로 주고 2씩 증가시키라 그러면은 2, 4, 6, 8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짝수의 합을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중 아래에 주어진 매크로 모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코드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매크로를 뜻하는 거고요. 폼은 나와 있습니다. 반복 구조가 되겠습니다. i가 1부터 10까지 증가가 되는데 스텝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씩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i는 첫 번째 1값을 가질 거고 그 다음 3, 5, 7, 그 다음 9, 그리고 11까지 증가하겠지만은 11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까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행이 안 될 겁니다. 반복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1, 3, 5, 7, 9 값을 가졌을 때 반복이 되면서 아래쪽 처리문이 수행이 되는 그런 반복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개의 코드, 이 세 줄의 코드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잘 들으십시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액티브 셀, 자, 활성화된 셀이죠. 자, 워크시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딱 클릭할 수 있겠죠.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B 두 번째 셀을 액티브 셀이다 가정을 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B 두 번째 셀을 여러분이 딱 선택을 했어요. 자, 그 선택한 데에다가 I 값을 넣어라. I 값을 넣어라. I 첫 번째 값이 뭐예요? 1이죠. 1 값을 넣어라. 자, 속성은 뭐예요? 포뮬러 R1 C1이죠. 자, 이것은 뭐 강의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행과 열이 모두 이제 번호로 이렇게 표시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B의 두 번째 셀에다가 이제 1값이 이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수행을 하면은. 자, 그 다음 뭐예요? 컬러 인덱스가 5다 이렇게 나왔죠. 자, 5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색이 무엇이냐? 자, 5는 파란색이 돼요. 파란색. 자, 폰트의 색깔이 5로 바꿔줘라.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5로 바꿔줘라. 자, 빨간색은 참고로 3입니다. 파란색하고 빨간색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은 문제 해결하실 때 큰 혼란은 없을 겁니다. 자, 인덱스 값만 주어지고 색깔을 찾아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는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이 두 줄을 실행하게 되면은 1값이 입력이 되고 1값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액티브 셀에서 옵셋은 뭐죠? 옵셋은 여기 들어오는 값, 행열, 떨어진 값을 찾는 거예요. 자, 현재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데 1,0이란 얘기는 행은 1만큼 떨어지고, 자, 한 행을 떨어지게 위치를 바꿔주고요. 그럼 열은 그대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다음 행에, 아래 행에다가 이동을 시켜라. 그 선택한 이 셀을 아래쪽으로 이동시켜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에 입력 다 끝났으니까 아래쪽에다가 입력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레인지에서 A 첫 번째 해서 셀렉트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못 해석을 하셔서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레인지 B 첫 번째 셀에서 옵셋 2 쉼표 3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B 첫 번째 셀에서 아래로 두 행, 오른쪽으로 세 번째 행이 떨어진 셀의 위치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옵셋 다음에 레인지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다른 뜻이에요. 뜻이 다릅니다. A 첫 번째 셀에서 이만큼 떨어지게 만들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현재 액티브 셀, 활성화된 셀에서 옵셋이 적용이 된 거고요. 자, 레인지에서는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건데 A하고 1만큼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무슨 뜻이에요? 그 열이죠. 열을 뜻하는 거고요. 숫자는 뭐예요? 행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열, 첫 번째 행을 선택을 하라. 자, 활성화된 셀로부터 1행 0열 이동한 후에 첫 번째 열과 첫 번째 행을 선택을 하라. 자, 여기 지금 이동이 되어 있죠. 옵셋에 의해서 여기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A열이라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A열이라는 것은 현재 열을 뜻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행은 현재 행을 뜻하는 거죠. 만일 이게 2가 된다라면 행이 바뀌겠지만은 1이 되기 때문에 현재 행을 뜻하는 거예요. 만일 첫 번째 열 A가 아니라 B라면은 열이 바뀝니다. 열이 바뀌겠지만은 여기서 A1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 셀을 뜻하는 거예요. 현재 셀을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셀, 옵셋하고 셀렉트까지만 입력을 해도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커서를 아래 행으로 이동하라는 그런 이제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동이 되고 그 다음 다시 또 수행이 되겠죠. I 값은 3이 되면서 3이 되고 3 값이 입력이 되고 색이 바뀌고 자, 이렇게 반복 수행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i는 1, 3, 5, 7, 9까지만 실행이 되고요. 자, i가 이제 9가 되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9가 되었을 때 쭉 수행이 되겠죠. 수행이 되고요. 다시 포문을 만나게 되면 스텝 2가 되기 때문에 11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딱 걸리죠. 걸리기 때문에 포문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료가 돼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첫 번째 셀을 기준으로 매크로가 실행된다. 이거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이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A 첫 번째 셀이 아니죠. 활성화된 셀. 여러분들이 B 두 번째 셀을 선택을 하면 여기서부터 쭉 값이 입력이 되고 만약 A 두 번째 셀을 선택을 했다면 여기서부터 1, 3, 5, 7, 9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A 첫 번째 셀에 할당이 된다. 1, 3, 5, 7, 9 A 첫 번째 셀에다가 1, 3, 5, 7, 9가 할당이 된다는 뜻인데 틀렸죠. 다 틀렸습니다. 셀의 글자 색을 파란색으로 변경한다. 맞는 설명이죠. 3번이 여기서 정답이 됩니다. 반복문이 10번 수행이 된다. 아니죠. 1에서 10까지지만 스텝이 2가 되기 때문에 10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번이 정답이 되는데 자, 이거 실습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문제 해결은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도 문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컬러 인덱스 5가 파란색이다라는 것만 아셔도 사실 문제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다음에 출제가 되었을 때는 응용되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크로를 제가 이렇게 문제에 나온 대로 그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 위치에서 매크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해서 쭉 입력이 되었죠. 위치가 이쪽으로 옮겨졌잖아요. 그죠? 실행해 볼게요. 여기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활성화된 셀이 기준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range A1, A 첫 번째. 이것은 생략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일 이것을 A가 아니라 B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현재 셀에서 아래쪽으로 옵셋에 의해서 이동이 되었죠. 여기서 열은 B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 행이 1이잖아요. 행은 1이란 것은 현재 행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입력되는 숫자가 여기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입력되고 여기 입력되고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 금방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서 숫자를 바꿔줘서 얼마든지 또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옵셋의 값을 다르게 줘서 또 실행을 해서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행과 열 값을 1로 줬다는 얘기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